무위험인데 5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다들 유레카를 외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중국은 비트코인이 거의 마약 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금지된 거잖아요. 중국은 비트코인이 원래 불법인데 ETF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알트들이 미쳐 날뛰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알트를 뭘 투자할지가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하는 부동산 유튜버 성정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좀 무위험 수익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암호화폐에 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좀 많긴 하겠지만 사실 매매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코인 투자하는 게 험난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현금은 있는데 나는 비트코인 너무 위험한 것 같아. 혹은 알트코인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좀 안전하면서 좀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채권 투자해라, 은행 예금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연간 그래도 이렇게 불장 때는 한 50% 정도, 무위험인데 5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대박이죠. 네, 이거는 저도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제 방송에서도 잘 안 풀거든요. 이게 좀 풀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제가 오늘 거의 유료 강의급으로 완전히 다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김푸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노란색 K가 붙은 요걸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황 및 분석으로 기본으로 돼 있는데 홈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소마다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격이 비트코인 한 개에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9,900만 원에 거래가 돼요.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억에 거래된다. 그럼 어느 날은 1억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를 차익거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무위험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단을 옛날에 실크로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단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린다. 근데 그게 유럽에 가면 그게 예를 들어 1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사다가 유럽에다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김치 프리미엄, 한국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우리나라에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프리미엄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푸가에서 보시면은 지금 김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6% 안팎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요일날 그때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16%까지 올라갔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3%일 때 제가 좀 모아놨었거든요. 테더를 모아놨었는데 그거를 16%까지 갈지 모르고 제가 12%에 팔았어요. 그래도 거의 한 10% 무위험 수익이니까 대박이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냥 이것만 배우면 될 정도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험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는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이하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시드를 좀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는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래도 기대 수익이 한 50%나 되는 만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진 못해요. 그리고 좀 단점은 갑자기 달러가 확 떨어지면 지금 한 1,400원 근처인데 갑자기 1,200원이 된다. 그런 위험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도 유효한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해외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서 바이낸스나 비트겟, OKX 이런 데 만든 다음에 실제로 트론 같은 걸로 돈을 보내고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암호화폐가 빠르게 코인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코인은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 먹으려다가 15% 떨어지면 5% 손해잖아요. 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보완되는 방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은 벌 수 있을 만한 방법이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가 업비트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빗썸이나 코인원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빗썸이나 코인원에는 테더라는 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테더가 뭐냐면 USDT라고 쓰는데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1달러랑 패깅이 돼 있는 거예요. 패깅이 뭐냐면 1달러가 1테더로 1대1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가격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만 해도 7만 달러 됐다가 6만 달러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1테더는 그냥 1달러예요. 이렇게 금액을 맞춘 거예요. 원하는 몇 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 1달러랑 그냥 맞춰져 있다는 거, 요걸 일단 아시면 좋겠고요. 빗썸 통해서 거래하는 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빗썸 거래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코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테더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테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테더 차트가 나오는데 당연히 달러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겠죠. 요즘에 달러 엄청 오르죠. 1,400원 가까이 막 오르잖아요. 여기에다가 김치 프리미엄도 이 테더 가격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테더가 1달러라며 1달러가 지금 1,400원도 안 되는데 1,460원이면 더 비싼 거 아니냐. 맞습니다. 더 비싼 게 맞아요.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에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김프가 6% 껴있잖아요. 1달러에 6% 추가된 1.06이 곱해진 게 현재 테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텐데 실제로 며칠 전에 일요일 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분쟁이 있었잖아요. 미사일 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무서우니까 갑자기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6만 5천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6만 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럼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때가 새벽 5시였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니 새벽 5시인데 그때 딱 보고 나 팔아야겠다고 파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1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차트를 보시면 알 텐데 지금 이때 피레침 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가장 비쌀 때 이때 가격이 무려 1,59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실 김프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비트라지를 테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 평균 단가가 1,417원 정도였어요. 1,417원이 1,600원까지 갔으니까 한 1달러당 거의 200원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수익률이 이게 며칠 안 걸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일주일 만에 한 10% 정도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위험성도 거의 없고 하니까 방법만 잘 익히면 충분히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프가 쌀 때의 기준을 저는 한 6%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대략 1,000만 원 정도로 김프 투자를 요새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판다고 치면은 한 6% 정도 되면은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5% 정도 됐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사고 그리고 한 4% 정도 되면은 지금 강세장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쯤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더 사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3% 정도 되면은 그냥 다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달러 가격은 그 사이에 움직이긴 하겠죠. 달러 가격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긴 너무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김프 가격만 김프 퍼센티지로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김프가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걸 보고 이게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아둔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으로 1테더가 한 1,464원 정도 되죠. 이게 일시적으로 팍 올라갈 때는 김프가 한 10% 정도 붙는다고 치면은 한 1,530원에서 1,560원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00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1달러당 100원 정도. 네,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지금 김프 투자하기 되게 적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테더를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매도를 걸어놓는 거죠. 미리. 너무 욕심부려서 1,600원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지난번에도 1,596원까지 올라갔는데 코인원 가격은 1,61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소마다 빗썸하고 코인원이 조금 다른데 저는 그래서 코인원을 좀 더 자주 쓰고 있어요. 거기가 피레침이 좀 더 높아서 저는 코인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둘 중에 어디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빗썸은 농협 계좌가 있으면 연동이 되고요. 코인원은 카카오뱅크랑 연동이 되니까 만약에 농협 계좌가 없으신 분은 코인원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50원부터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저절로 팔아지거든요. 그러면 공짜로 돈을 계속 벌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적게는 뭐 한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의 무위험 수익으로 1년에 한 50%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시드를 계속 불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도 있어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되게 강세장에 저는 들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9천만 원까지 떨어졌던데 그런 때 차라리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한 2억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융합을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투자가 나는 너무 무섭다. 지금 가격 등락이 뭐 한 10몇 %, 20% 나오니까 좀 무섭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부터 좀 공부를 해보시면 무위험 수익으로 좀 거둘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테더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빗썸에 상장된 게 작년 12월 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끈따끈한 투자 방법입니다. 너무 편해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알아서 팔아주고 하니까 자고 있을 때 뭐 코인을 보내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원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코인원 거래소거든요. 네, 카카오뱅크랑 연동이 돼 있는 거래소인데 보시면 테더 가격이 1,461원이잖아요.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너무 싼 것 같아서 저는 200만 원어치 방금 전에 또 샀습니다. 이렇게 테더가 떨어지면은 계속 조금씩 사는 거예요. 저는 분할로 계속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59원까지 최저가 떨어졌었네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싼 가격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서 또 갑자기 급락하게 되잖아요. 뭐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피레침 삐욱 하고 쏘거든요. 코인원에서는 1618원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1417원에 사가지고 1618원까지는 뭐 아니었지만 1517원쯤에 팔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1달러당 한 100원 정도 수익을 얻었으니까 한 8% 정도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무위험 수익이니까 이럴 때 그냥 잔잔바리로 조금씩 모아놨다가 갑자기 김프가 높아지면 팔고 뭐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테더를 갖고 있는데 달러가 오를 수 있잖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은 계속 이렇게 오르게 돼 있거든요. 지정학적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되면은 다들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되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도 지난 토요일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달러도 지금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월 5일만 해도 1353원이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1390원을 찍고 있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심화되면은 14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더로 지금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달러가 올라가는 환해지 개념이죠. 우리가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더 좋진 않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러로 모으고 있다가 김프가 팍 튈 때 또 팔고 또 달러 좀 떨어지면은 또 달러로 모으다가 또 튀면은 또 팔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 2주에 한 번씩은 이런 찬스가 오는 것 같아요. 불장이 진짜 심화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지지난 장에는 무려 50%가 꼈습니다. 프리미엄이 50%.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2천만 원이다. 우리나라는 3천만 원에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김프 수익이 50%가 그냥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높을 때 20%였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먼 과거가 아니라 3년 전입니다.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뭐 김치 프리미엄 20% 오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불장이 오면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욕심 안 부리고 뭐 2%, 3% 이것만 계속 먹어도 저는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상승장에는 김프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게 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적게는 뭐 한 4, 5%, 많게는 한 20%,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세장의 김프 투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강세장에 비트코인 투자하면 가장 좋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좀 두려우신 분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먹는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때 사놨다. 뭐 비트코인 평단이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사놨다. 그럼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하지만 9천만 원인데 추가 매수하기 싫거든요. 제가 투자자 마음을 아는데 평단 높아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이걸 매수하는 순간 평단이 높아져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돈은 있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테더로 김치 프리미엄 투자를 하면은 수익은 또 쌓아갈 수 있으니까 투자자는 뭔가 사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테더에 투자하면은 이 지름신을 많이 잠재워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김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현물보다는 선물이 좀 많이 좌우해요. 선물 투자는 이렇게 레버리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0배 투자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뭐 심각하게 몰빵하는 사람 막 20배 투자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고 2천만 원어치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상승에 베팅하는 걸 롱 포지션에 베팅한다고 하는데 롱 포지션을 20배로 잡았는데 5%만 떨어진다. 예를 들어 1억이었던 게 9,500만 원이 되면은 내 돈은 그냥 빵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빵원이 그냥 빵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라고 하죠. 내가 20배 레버리지를 쓰면서 포지션을 걸어놨는데 내 거를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팔리는 거거든요. 싼 가격에 계속 매도를 하게 되니까 스퀴징이 난다고 하는데 밑으로 쭉 미끄러져요. 그게 현물 가격도 막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동폭이 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해외 거래소는 그 선물 투자 때문에 변동폭이 오를 때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크게 오르거든요. 이걸 숏 스퀴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숏이 청산되면은 위로 많이 가고 롱이 청산되면은 아래로 많이 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뭐 누가 미사일 쐈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면서 청산되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10% 떨어졌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10%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3%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7%가 더 비싼 거잖아요. 이러면서 김프가 7%가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급락할 때는 오히려 김프가 더 올라가고요. 반대로 급등할 때는 얘는 이만큼 올라가지만 한국 가격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 김프 가격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대부분 급락 급등은 김프가 이렇게 돼요. 비트코인 매수가 아니라 김프는 아예 김프만 보고 비트코인 매수는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아예 별개로 하는 게 좋지. 비트코인은 그냥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서 아 이거 진짜 돈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시드를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하락장에는 거의 심정지입니다. 안 움직여요. 김치 프리미엄도 1% 안팎에서 안 움직여요. 되게 재미없는 시장인데 상승장은 지금 뭐 엄청 다이나믹하잖아요. 누가 미사일 쐈다 하면 뭐 10몇 프로 떨어지고 그리고 뭐 3월달에 막 신나게 올라갔잖아요. 이틀 동안 막 20% 올라가고 장난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김프가 많이 오가거든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김프 투자는 무조건 좋습니다. 변동성이 크면 이런 기회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이런 기회가 일주일도 안 가거든요. 한 2, 3일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게 되거든요. 1,400원에서 1,200원이 3, 4일 만에 되진 않잖아요. 한 달 만에 뭐 1,400원, 1,200원까지 떨어지는 건 저는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위험성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일단 한 100만 원 정도로 완벽하게 투자를 이해했을 때 그때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신 꿀팁처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고래동 공부 카페에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어저께 강한국 작가님이 나오셨었는데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말씀도 거의 뭐 꽁트 보는 수준인데 근데 내용은 진짜 너무 좋잖아요. 재밌게 진짜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다. 다들 수강평이 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강한국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좋은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은 건 되게 아는데 언제가 쌀 때고 언제가 비쌀 때인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강한국 작가님이 그 지표를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다들 유레카를 외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혀 애매하지가 않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그냥 사고 팔고만 하면은 또 강한국 작가님이 퀀트 투자의 대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백테스트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뭐 왜 좋은지 이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기준들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강의 스포하긴 좀 그러니까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랑 웅달님, 비수영 대표님 진짜 저희 늘 톡방에 상주하거든요. 새벽 2시에도 저 또 일찍 일어나면 새벽 5시에도 답변을 달아주고 낮 시간에도 제가 틈틈이 계속 답변을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날은 다들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저희 고래동 공부는 지금 급 나갔습니다. 지금 좀 매수하려고요 하고 분할 매수로 너무 또 몰빵하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이런 게 좀 공론화가 돼 있어요. 혼자 하는 투자는 너무 두렵지만
같이 하는 투자는 조금 더 덜 두렵다고 할까요? 이런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홍콩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정말 비트코인 가격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홍콩발 ETF가 이제 나오고 추세가 되게 좋았잖아요. 3월 달에 상승 추세가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순식간에 1억 2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막 사실 기대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항상 요럴 때 한 번씩 때려주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진짜 20% 정도 하락은 정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지정학적 이슈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ETF가 승인된 건 물론 지금 당장 가격에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점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아직 반감기도 안 됐는데 정고점을 이미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69,000이었는데 지금 73,000까지 넘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조정받고 있어서 한 6만 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해외발, 그러니까 미국발 현물 ETF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원래 코인베이스나 이런 사이트에서 코인 거래가 가능했잖아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는데 현물 ETF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도 편하게 되면서 자금 유입이 더 많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르죠. 중국은 비트코인이 거의 마약 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금지된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금지입니다. 불법이에요. 살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암암리에는 사고 있지만 그게 합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요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자산이다. 들고 나갈 때 그냥 뭐 들고 나간다고 해서 실제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블루월렛 같은데 보관해 놓으면은 그냥 맨몸으로 가도 언제든지 다시 시드 문구만 있으면 되찾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중국 입장에서 국부 유출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현물 ETF 하면서 지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해졌어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뭐 최대치를 2,100만 개라고 한다고 치면 대략 한 4%에서 5% 정도를 현물 ETF가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 꼴을 계속 보고 있자니 배가 아플 거잖아요. 저놈들이 다 가져가면 안 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강한국 작가님이 오셔서 이 홍콩의 ETF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스포를 조금 할게요. 제가 그 김프 차익 거래할 때 강한국 작가님이 홍콩에 있는 친구랑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아직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국에 있는 친구분이신데 그 친구분도 지금 뭐 10억 이상의 코인 자산을 갖고 있는 코인을 아주 좋아하는 투자자예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거 홍콩 ETF가 승인되면 이거 좋은 거야? 뭐 어떤 거야? 중국 본토 자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요즘에 가장 화두잖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에릭 발추나스라는 유명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미미한 영향일 거다. 홍콩은 ETF 시장도 작어.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강한국 작가님은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중국 부자들은 이미 홍콩에 계좌가 웬만하면 다 있대요. 네, 제가 듣기로 중국의 부자는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끼케 5천만인데 중국 부자만 해도 5천만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홍콩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좌가 이미 있다는 거죠. 홍콩 ETF가 승인되면은 자유롭게 중국 본토에서는 비트코인이 안 되지만 홍콩에 있는 계좌에서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상해랑 심천에 그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홍콩 ETF를 중국 본토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선항통 후한통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되면 진짜 완전 초대박인데 그러면 진짜 14억 중국 인구가 다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뭐 2080 법칙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들 자금이 잘 유입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자들은 어차피 홍콩에 계좌가 다 있긴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이문에 밝습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 뭐 제가 듣기로 공실이 1억짜리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처참하죠. 중국 주식 진짜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올해만 해도 한 60-70% 상승했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 와중에 홍콩 ETF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 후면 거래가 될 텐데 거래가 이제 요이땅하고 시작이 됐다. 물론 되자마자 막 미친 듯이 팔릴 것 같진 않아요. 미국에서도 현물 ETF 승인이 나고 한 달 정도는 오히려 빠졌었잖아요. 빠지다가 이제 홍보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부터 유입이 들어왔었잖아요. 홍콩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자금이 막 물밀듯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않고요. 이제 뭐 입소문을 타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은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두세 달 내에는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넉넉 잡아서 5월이나 6월에 올라간다고 쳐서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홍콩 ETF로 중국 본토의 부자들이 돈 번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때부터 중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호재가 그때쯤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의 자금보다 클지 작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미국은 원래 코인 거래가 가능했는데 ETF도 가능한 거고 중국은 비트코인이 원래 불법인데 ETF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원래 지하철이 있었는데 GTX가 생기는 것과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생기는 것 정도의 차이일까요? 그쵸.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4호선이 있지만 월판선 라인 생기면서 거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반출은 안 되지만 시세 차익은 용인해 주는 거죠. ETF로 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자산운용사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그 고래동 공부에서 강한국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콩에서 그 ETF 승인 난 게 일부러 중국 회사들만 중국 운영사만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중국 운용사만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본토 자금을 그들이 잘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승인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명쾌하게 알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땡큐고 아니라도 반감기로 인해서 올라갈 거야. 요 정도 확신을 하고 있으면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홍콩 ETF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많이 오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홍콩으로 오를 거야 그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안 오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마음이 힘들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 다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실망 매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2024년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쟁 이슈로 좀 빠졌다고 정말 두려워서 다 팔아버리는 그것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다 팔진 않고 좀 공부만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2024년, 25년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길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 그 기회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중을 내가 만약에 가격 등락이 전 재산을 몰빵했더니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가격을 좀 회복하면 일부 익절을 좀 하고 비중을 좀 축소해서 시장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다음 장에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그에 대한 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반감기나 홍콩 ETF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얻는 인사이트가 훨씬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 내용 중에 저자분들의 실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와 정말 장난 아니죠. 이거 보면은 팽도리님의 스토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더리움을 2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한 3억어치를 샀다고 쳐요. 3억어치 200만 원 단가에 샀는데 이게 15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25%가 떨어진 거잖아요. 팽도리님은 치과의사 분이시거든요. 이제 이거 완전한 기회다. 그래서 치과에서 수입이 꽤 클 거 아니에요. 그 수입을 150만 원 될 때 다 넣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격이 200만 원이던 게 150만 원까지 떨어져서 물타기를 수입을 다 집어넣었는데 또 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신이 주신 일생일대의 기회다 해서 치과의사분들은 신용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용대출을 이만큼 이렇게 땡겨다가 B2라고 하죠. 100만 원에도 또 이만큼 사신 거예요.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죠. 100만 원이 끝인 줄 알았는데 20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50만 원까지 또 떨어진 거예요. 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정말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30만 원, 20만 원까지 또 빠진 거예요. 그래 이거는 진짜 끝이다. 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었었잖아. 이미 대출까지 다 받았는데. 그래서 보험도 다 해지하고요, 적금도 다 해지하고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진짜 20만 원일 때 다 끌어다가 그때 투자를 다 하신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이더리움은 심지어 9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200만 원이던 게 9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거의 없어진 거죠. 3억부터 출발해서 뭐 5억까지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게 한 2천만 원 남았을까? 근데 이거를 아내분께도 비밀로 하신 거예요. 진짜 물타기의 산 증인이시죠. 근데 이게 2017, 18년부터 이렇게 투자해온 스토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더리움이 정말 물타기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다시 살아났잖아요. 너무 다행스럽게. 이더리움이 최고치는 4,800달러,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까지 빠졌던 게 600만 원까지 오른 거잖아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5억을 투자해서, 물론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다가 무려 25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 5억을 25억까지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번 사이클을 엄청 탄탄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이번에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셨는데, 하락장 때 2022년 중반부터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또 물타기의 장인이시잖아요. 그때부터 또 출발하신 거예요. 2천만 원까지, 4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2천만 원까지 또 계속 물을 타신 거예요. 평단을 2,800만 원에 그렇게 맞추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억어치를 샀다고 치면은 1억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게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배가 됐으니까 3분의 1을 팔면 원금이 다 회수된 거잖아요. 이미 원금 회수는 다 했고요. 비트코인은 공짜로 갖고 계신 거예요. 3분의 1을 팔고 원금 회수했잖아요. 나중에 알트장이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그 돈으로 알트를 또 투자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미 나는 공돈이야 라는 마인드로 투자하면,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이란 거는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여유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간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 책에 다 녹여내셨고, 그리고 이분이 호필님과 팽도리님이 각각 5월 달에 출연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5월 16일에 나오실 거고 5월 23일에 급조해서 갑자기 편성을 했어요. 보너스 강의로.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제3자가 이야기한 거고 본인이 그때 피부로 와닿는 그 경험을 들으면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대표님,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를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이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잘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4월에서 6월 고래 식구분들을 모십니다. 여기 모집이라고 써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강한국 작가님 강의, 어저께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거든요. 그 강의도 당연히 다시 보기로, 저희 고래동 공부 는 무제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공부가 다 가능하니까 지금 신청하셔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또 2025년에 또 정점을 찍고 크립토 윈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이 대안이 없으면 또 코인 시장이 계속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체 투자를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서울 부동산은 저는 너무너무 유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부동산 하면 뭐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지만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잘 찾아보면 3억대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1월 강의에서 아주 재밌게 쉽게 설명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웅달 대표님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책도 진짜 많이 읽으시고 인사이트가 정말 깊으시잖아요. 그 지난주에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읽었던 좋은 책들을 한 3-4권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 한 권 읽는 게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웅달님이 다 읽고 핵심만 간단하게 이렇게 빡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웃고 떠들다 보면은 3-4권 책을 읽은 효과가 나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도 다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저도 웅달님 팬이거든요. 강의 듣는 거 너무 좋고, 이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체 투자, 저는 코인이 윈터 시즌이 오게 되면 가장 좋은 대체 투자 2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부동산하고 미국 주식을 꼽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공부할 곳이 사실 마땅히 없어요. 한국 주식은 그래도 공부할 곳이 꽤 많은데 미국 주식 강의해 주신 분이 되게 드물거든요. 저희가 4월 달에는 미주부님도 모십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거든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미국 주식을 저도 꾸준히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5월 달에도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저 진짜 매일 듣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방송해 주셔서 제가 매일 듣는데, 박종환 작가님이 저희 고래동 공부에 5월에 오십니다. 정말 해박하세요. 고래동 공부 저번에 한번 강의해 주셨거든요.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진짜 바쁘시거든요, 박종환 작가님.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부탁드려서 오시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한데 팽도리님하고 호필님도 저희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건 여기 없잖아요. 보너스 강의로.
2개 강의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강료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고 순전히 보너스 강의니까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이 아웃풋 독서의 진짜 1인자시거든요. 독서만 하면은 사실 인풋은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풋을 하면서 내 것으로 체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고 발표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누면서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게 찐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빗소영 대표님이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월달 더 이상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6월달에는 오태민 작가님이 오십니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열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섭외 영수원이시잖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오태민 작가님이 직접 오셔서 줌으로 직접 우리랑 호흡하면서 질의응답도 받아주실 예정이니까 고래동 공부에 오시면 이 15개 강의를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강의 한 10,000원 정도잖아요. 16만 9천 원에 정말 무제한 다시 보기가 가능한 강의고 모든 강의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번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저희는 고래동 공부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저희 단톡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달님, 저 빗소영님 늘 이렇게 다 챙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 아니면 뭐 불편한 점 물어보시면은 빗소영 대표님이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뭐 주식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고래 식구분들이 또 유능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나 웅달님이 정말 다 보면서 답변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고래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자연스럽게 돈을 공부하는 그래서 고래 돈 공부거든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세계 최초로 승인되었는데요. 미국도 아직 안 되었는데 홍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SEC가 좀 증권이냐 상품이냐 여기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품위원회랑 증권위원회가 서로 약간 좀 알력 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지들끼리 좀 이렇게 뭐 게리 겐슬러랑 좀 약간 좀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어떻고 증권이면 어때요 사실. 솔직히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홍콩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어요. 거래는 한 5월부터는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말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인 게 이더리움 ETF는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미국보다 먼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코인 투자의 순서가 나옵니다. 코인은 좀 명백하게 방향성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1바 누굴까요? 그쵸, 1바는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형님 먼저 가고 그 다음 턴으로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는 자 미친 광기의 시간이죠. 진짜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그때 3타로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때는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알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막 300만 원이 됐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대체 투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쯤 나오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유료 강의급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신사임당 채널이니까 제가 아는 무엇이든 다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치시면 트레이딩 뷰라는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셔서 프로덕트에서 슈퍼 차트를 누릅니다. 여기에다가 BTC USD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비트스탬프나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로 주로 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순전히 알트코인 관련된 거를 지금은 말씀드릴 거니까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두 번째는 토탈 3 차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법은 BTC.D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켓캡, 비트코인 도미넌스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요.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압도하고 있냐. 그게 도미넌스잖아요. 현재는 좀 많이 올라갔죠. 이번 시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알트들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57%가 한때 넘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최저점부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무려 46%가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증가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책으로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트로 보여드리면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죠. 한 2020년 12월쯤에 정점을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이때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때 사상 최고점이 달러 기준으로 한 19,000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 12월에 2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추세로 올랐거든요. 이때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가 넘었었죠. 그 다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정말 더 미친 듯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3배가 됐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3%에서 무려 40%까지 폭락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한 73%, 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5분의 2 정도로, 그러니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트코인이 다 채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비트코인 비중이 줄어든 거지 비트코인도 3배가 됐거든요. 그럼 알트코인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토탈3입니다. 아까 우리 가장 큰 형님이 비트코인, 두 번째 형님이 이더리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 전체의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알려주는 게 토탈3 차트입니다. 이것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토탈3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알트코인 전체입니다. 평균적이에요. 누군가는 더 많이 오르고 누군가는 덜 올랐겠죠. 평균적으로 7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나머지 알트, 기타 알트들, 걔네들이 막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시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74,000을 못 가고 지금 좀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74,000달러가 넘어가고 이제 크게 오른 다음에 그 다음은 이더리움 차례가 올 수 있겠죠. 2차, 3차 다 그랬었는데 이번 때도 이더리움은 저는 전고점을 월등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알트들이 미쳐 날뛰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토탈3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들을 좀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그럼 아직 알트코인을 투자하기는 안 좋은 시기인가요? 알트를 뭘 투자할지가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힌트만 드리고 갔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알트가 똑같은 만큼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알트는 비트코인이 뭐 한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떤 알트는 60% 떨어지고 어떤 알트는 뭐 한 10몇 프로 떨어지고 알트마다 다 그게 다를 거잖아요. 떨어질 때 잘 버티는 알트를 일단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비트가 떨어져도 잘 버티고 있구나. 걔네들은 또 비트가 반등을 하면 걔는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저는 탄성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튀어오르는 녀석,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찾아놔야 돼요. 이거를 찾는 법은 구글에다가 이렇게 크립토 버블이라고 치시면 손쉽게 알 수 있어요. 크립토 버블은 상위 100개 코인이 다 나옵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렇게 솔라나,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상위 100개 코인을 다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럼 1시간 동안 지금 비트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녀석이 뭔지 바로 알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하루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지금은 뭐 헥스라는 코인이 많이 올랐네요. 톤이라는 코인은 뭐냐면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인데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위권 안팎에 차지하는 엄청 큰 코인이 됐어요. 텔레그램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전고점 훨씬 넘어가고 이더리움도 전고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진짜 찐 불장, 찐 알트장이 올 텐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눈여겨봤던 코인들에 투자를 하면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성이 좋은 코인들, 떨어진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튀어오르는 녀석, 이런 것들을 잘 찾아다가 투자를 하시면, 물론 알트 투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시고, 비트코인 비중이 저는 전체 코인 비중에서 9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익절을 일부 하면서 알트코인을 조금씩 넘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 비중이 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필님이 이 책에 나오는데, 호필님은 2017년 18년 이때 알트코인 100%로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트 100%. 이때 호필님이 직장인이신데 공기업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무려 1억 원을 들어갔대요. 직장인한테 1억 원 들어가는 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거의 뭐 전재산 몰빵인데 그거를 다 알트코인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하락장을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게 1억 원어치 산 알트코인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남일이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1억 원이면 전 재산 들어간 거거든요. 전 재산 1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500만 원이 됐다. 그때의 상실감과 진짜 죽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큰 하락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좀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알트들은 싹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장기 보유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 투자는 2024년에만 하고 내년엔 하더라도 뭐 소소하게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정리할 생각이고, 비트코인은 내년에 뭐 장기 보유, 초장기 보유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부 뭐 수익 실현해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뭐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이렇게 투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의 이더리움의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더리움은 좀 불안한 점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는 좀 신생 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솔라나가 자리를 좀 많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너무 싸고 빠르다가 장점이잖아요. 싸고 빨라서 그게 또 단점입니다. 싸고 빠르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한번 이렇게 전송하고 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 뭐 5만 원이 든다고 치면 해커들이 공격하겠습니까? 그 뭐 1000번씩 막 이렇게 공격을 디도스 공격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솔라나는 워낙에 싸요. 뭐 0.0001달러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트랜잭션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 그리고 밈코인이,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페페, 뭐 도구이펫, 뭐 봉크, 뭐 진짜 뭐 개판이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솔라나 계열이에요. 워낙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워낙 수수료가 싸니까 덱스 거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거래엔 트랜잭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너무 과부하게 걸리겠죠. 그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네트워크가 많이 뻗었어요. 최근에 솔라나 하락이 되게 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솔라나는 좀 뻗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대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거의 이더리움급의 안정성, 이런 걸 갖춘 코인이 나온다고 치면 이더리움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210달러까지 갔던 게 116불까지 빠졌거든요. 메이저 코인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좀 흔치 않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이더리움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더리움을 올해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고점이 올해 찍을지 내년에 찍을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이더리움은 어떨까?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생코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10년 후에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수익만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신뢰도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뭐 1년, 5년, 10년, 20년 장기 보유할수록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더리움은 대략 뭐 한 1, 2년 정도? 크립토 윈터에는 좀 거래를 안 하고 봄부터 모아가서 가을에 파는 요런 전략이 딱 좋은 것 같고요. 알트, 완전 잡 알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끝물에 사서 가을 진짜 꼭대기, 뭐 그건 좀 힘들지만 하여튼 그럴 때만 뭐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저는 명백한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이미 약세장이 왔다, 하락장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은 제 생각에 경험이 긴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사이클 이상 투자해보신 분들은 지금이 상승장 초입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조정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적게는 뭐 한 1, 20%, 많게는 한 30%까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좀 잘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힘들 때인데 본업에 충실하면서 비트코인은 항상 제 갈 길 가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뭐 좋은 강세장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험난했지만 다시 제 갈 길 가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두려움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팔고 더 저가에 살려고 욕심부리면 수량을 잃고 평균 단가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으시는 게 더 옳은 대응인 것 같아요.